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흥미롭고 기묘한 문화를 읽어주는 여자 유사라입니다. 여러분 중에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시거나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거나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무엇보다도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 채널은 문화 충격을 비롯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외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잖아요. 문화 충격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정말 무궁무진해서 하루속히 이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여러분을 만나네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좀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어요. 이름하여 La Loi sur le Patrimoine Sensoriel 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한국말로 하자면 감각유산법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은요, 시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소리와 냄새를 자연유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수탉이 이른 아침에 우는 소리, 그리고 소의 목에 매단 방울 소리, 귀뚜라미 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 성당의 종소리, 아침 일찍 농부가 모는 트랙터 소리까지. 트랙터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성당의 종소리는 종교를 사회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아주 논란이 되었던 이슈였죠. 청각으로 느끼는 각종 시골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료 냄새, 헛간의 동물 냄새와 같이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이렇게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시골에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공해가 아니라 자연적인 거라는 걸 인정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법인데요.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19년에 있었던 모리스 분쟁이라는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년 반쯤 전인 2019년 여름이었어요. 도시에 살던 어떤 프랑스인 부부가 시골에 바캉스를 갔습니다. 올레롱이라고 하는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어느 아름다운 섬이에요. 상피에르 돌레롱이라는 이름의 민박집에 갔고요. 프랑스 시골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숙박시설도 굉장히 예뻐서 전국에 있는 호텔이 아니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민박집을 소개하는 바캉스 책자까지 있답니다. 아무튼 이곳에 머물게 된 손님들이 인근 농가에서 새벽마다 수탉이 울어서 힘들어지자 그 민박집 주인이 닭의 소유주에게 15일 이내에 동물을 제거하거나 침묵시킬 것을 요구했고요.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까지 확대된 사건이에요.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금지해야 하나요? 비둘기의 입을 막아야 합니까? 갈매기의 외침을 막아야 합니까? 라면서 무려 14만 명이나 되는 네티즌들이 수탉 모리스가 자유롭게 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서명을 했죠. 다들 그 민박집 주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좀 들여다봤어요. 자, 보세요.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게 바캉스를 보내기 위해서 시골까지 찾아간 도시인들이 수탉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새벽에 자다가 방해를 받게 되고요.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며 그 민박집 주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 진짜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에 가서 꼭두새벽부터 엄청난 소리로 울어대는 그 수탉의 소리를 들으면요, 자다 말고 그냥 달려가서 닭의 모가지를 아주 그냥 아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이 마구마구 생겨요. 새벽 수면에 방해를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은 손님들이, 말하자면 거기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해대니까 도대체 저는 그 닭의 목청이 얼마나 우렁찼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 민박 주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수탉의 주인을 찾아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닭 주인의 대답이 만약 좀 부드러운 말들이 오고 갔다면 민박집 주인도 법정 고소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웃끼리. 안 그런가요? 이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거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수탉 주인이 막무가내로 아주 골 때리는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열을 받은 민박집 주인은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걸 경찰에 고소한 거겠죠. 결국은 몇 달 뒤인 2019년 9월에 로시포르 지방법원은 수탉 모리스는 자유롭게 울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민박집 주인에게 모든 법정 비용을 다 부담하고 수탉 모리스의 주인에게 위자료 1,000유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박집 주인으로서는 괜히 닭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 장사 못해서 손해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기분 나쁘죠. 거기다가 이웃과의 관계 완전 꽝돼 버렸죠. 금전적으로는 소송 비용과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니까 손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민박집 주인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 당시 분쟁이 됐던 동물이 여러분 수탉이 아니라 개나 소였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수탉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성당이나 수도원 건물에는 수탉 모양의 상징물들이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그 이듬해인 2020년 6월 18일에 수탉 모리스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닭들이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케이지에 있는 닭들은 보통 10년 정도 살고요. 시골에서 방목하는 닭들은 20년 정도래요. 그리고 종에 따라서 아주 원기왕성한 수탉들은요 30년까지도 산다네요. 근데 모리스는 정말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세간의 관심이 부담됐었던가 봐요. 닭의 신분으로 웬만한 인플루언서 못지않은 인기와 유명세를 누리긴 했죠. 하긴 뭐 그 시골 섬마을에 각종 언론 기자들이 찾아가서 플래시 세례를 터뜨리고 했으니까 모리스가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그때 모리스의 별세 당시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를 보면요. 국가적 상징이 수탉인 나라에서 이 논란은 시골의 전통과 현대성이 맞서 싸우는 프랑스의 위대한 문화전쟁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 전쟁은 프랑스 대 세계화, 그리고 유산 대 바캉스, 뿌리가 있는 닭주인 대 뿌리가 없는 도시인의 전쟁이었다 라고 했어요. 이 문화전쟁에서 수탉이 상징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열정적인 분석의 기사가 나왔더랬죠. 전 세계 사람들이 프랑스 상원이 제정한 이 감각유산법에 감탄을 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더군요. 이 법안은 이것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프랑스식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프랑스에 오시면 수탉 조심하세요. 수탉이 울어새끼는 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적인 일생일대를 건 미션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수탉입니다.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감사합니다.